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대내외 악재로 2,4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차익 실현 매물출의 영향으로 1% 넘게 밀리면서 현재 구간 내서는 650선마저 하회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북한 리스크가 재개된 데다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국내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와 국내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전면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화학철강주의 동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화학업종과 철강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만큼 차익 실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수요 욕구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지수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 리스크 재개에 대한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근 연이어 보인 하락폭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양장지수입니다. 업종별 종목별로 상이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이정현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먼저 오전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다시 짚어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전 나흘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이틀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5포인트 하락한 2,404.35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잠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오후 들어서까지 하락폭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이 보이고 있고요. 대규모 매물 출회에 오늘 우리 지수 맥을 묻히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의 업종들 출발 구간부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과 보험업종, 은행업종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했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철강 금속업종과 화학업종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부터 가장 큰 폭으로 빠진 두 업종이고 의약품업종과 의료정밀업종 그리고 비금속 광물업종 순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오며 출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0.51포인트 빠진 660.60포인트에서 출발해 낙폭을 키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2%대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양장지수 장이 마감에 다다를수록 점점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어떤 모습으로 장 마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지수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또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오전장 특징주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함께 6가지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네, SPC 삼립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사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는 소식에 신저가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13만 원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불법 파견 제빵기사 5,378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86% 내린 12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2일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268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전날 삼성전자가 세운 역대 최고가인 264만 8천 원을 하루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파란불 켜주면서 0.53% 내린 26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넥센테크입니다. 넥센테크가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장중 16,200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넥센테크는 르노, 삼성 및 GM 등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어링 하네스는 전기차 생산의 기초가 되고 있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넥센테크는 독보적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기술력을 구축함은 물론 글로벌 업체들과의 안정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넥센테크는 지난달 11일 블랙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블랙스는 123년 전통을 가진 영국 소재의 전선 회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10.07% 내림세 이어가면서 12,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AD칩스입니다. 네, AD칩스가 권리락 발생해 20일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8%를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기계와 장비 도매 업체인 AD칩스가 유상증자로 20일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준가는 1,805원입니다. 이 시각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칩스 0.83% 오른 1,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비앤H입니다. 네, 최근에 콜마비앤H가 3분기 실적 상승 기대감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마비엔츠는 국내 판매와 수출 매출 증가, 신제품 출시 등 실적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연구원은 국내 건강식품 판매 실적이 꾸준하고 이번 달에 고가의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매출이 30%가량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이 수출도 5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대 고객사인 애터미에 납품할 신제품 라인 가격은 기존 대비 1.5배 올라서 이 실적 향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미국 등 해외 시장의 건강식품 관련 인수와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은 현금 투자로 호주와 미국 등에 진출하려 이 건강식품 관련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또 강력한 실적 성장 동력과 해외 수출 추가 성장, 또 M&A를 통한 신규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작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특징주 4.33% 오른 3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과 이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사업 인수 효과로 20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84,200원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것인데요. 네, 현대차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연출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양호한 이 디램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기존 추정치를 각각 1%, 또 3.5% 상회하는 7조 9천억 원과 또 3조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0.36% 파란불 켜주면서 8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였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낙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0.87%가량 현재 구간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2385.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650선마저 이탈한 코스닥 지수는 현재 구간 2%대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98% 약세 보이고 있고요. 648.0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여전히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 업종들 흐름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 자체가 좀 좋지 않은 만큼 코스피 시장에서 내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하락폭 두드러지는 업종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업종은 현재 구간에서 의약품 업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이 바이오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3.53%가량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업종대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유유제약 같은 경우 6%대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리엔트 바이오 역시 6%대로 낙폭이 깊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도 마찬가지로 3%대로 현재 구간 낙폭을 좀 보이면서 업종지수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쌍용 머티리얼 같은 경우 7%대로 급락장세 연출하면서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업종과 철강 금속업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가량 업종지수 빠지고 있는데요. 이 두 업종 같은 경우 국내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와 또 국내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전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두 업종 마찬가지로 최근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욕구로 오늘 2%대로 업종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이 목재 업종도 현재 구간에서 2%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섬유 의복업종, 건설업종과 증권업종 순으로 하락폭이 깊습니다. 반면 오늘 상승불편 업종 단 4업종 잡히고 있죠. 보험업종과 은행업종 같은 경우 1%대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 SK텔레콤이 1%대 웃돈의 상승폭 보이면서 업종지수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최근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방송 서비스 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송 서비스 업종도 0.14%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폭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나아지고 있는 업종들의 하락폭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 3.88%로 오늘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모엔즈 종목이 7%가량 급락장세 연출하고 있고 스페로글로벌과 포스코 캠텍 종목 연이어서 급락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로글로벌이 5%대로 주가 빠지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캠텍은 외국계 매도세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5.74%대로 주가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업종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면서 유통업종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버추얼텍 종목이 15%대로 급락장세 보이고 있고 원익큐브 종목도 두 자릿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국정보공학 종목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7%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입니다. 이 업종도 마찬가지로 3%대로 낙폭 조금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KCS 종목이 7%대로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대신 정보통신과 한솔 인터큐브 종목이 5%대로 역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인터넷 업종과 통신 장비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 순으로 낙폭이 깊은 모습 현재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 양장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코스피 시장부터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로 나섰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매수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749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419억 원, 또 기관에서는 779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3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이 각각 68억 원, 또 539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크게 덜어내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831억 원가량을 덜어내고 있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4,189억 원, 또 1,763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영우 DSP입니다. 코스닥 상장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영우 DSP는 중국 청도 BOE 광전자공학과 713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8.7%에 해당합니다. 기가레인입니다. 코스닥 상장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기가레인은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2,396만 268주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8일입니다. 인터불스입니다. 인터불스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S&B와 미바 코스메틱 1호 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채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5%입니다. 사채 만기일은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랩지노믹스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체외 진단 서비스 기업 랩지노믹스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 기반의 고효율 조직 적합성 형별 분석 방법과 키트에 대한 국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국내외 기관에 키트 형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우 DSP입니다. 영우 DSP 현재 20%가량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27.74%까지 오르면서 고점 7,920원까지 높였습니다. 현재는 7,43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역시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12.12%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1.85% 오른 6,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인터불스입니다. 인터불스는 오늘 1.5%가량 오름세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1.49%가량 밀리면서 7,2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역시 오늘 오전장에서 11.11%까지 빨간불 켰지만 현재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4.1%가량 밀리면서 8,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시를 통해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9,266억 원으로 최종 인도 예정일은 오는 2020년 3월 15일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머스크로부터 18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따낸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수주량도 25억 달러를 넘어 연간 수주 목표액의 50%를 초과했습니다. 한국홀딩스입니다. 한국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인 한국홀딩스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 4만주를 장내에서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홀딩스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로서 중장기적 기업 가치 증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징적으로 장내에서 매수했다며 향후에도 회사의 가치만큼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책임 경영과 더불어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그룹 계열사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이수앱지스가 자체 개발한 고셔병 치료제 에브서틴이 독립국가연합 시장에서 첫 품목 허가에 성공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수앱지스는 카자흐스탄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셔병 치료제 에브서틴 품목 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9개의 CIS 회원국 중 하나로 향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시장 확대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4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코퍼레이션입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오늘 0.19%가량 하락세 보이면서 출발했지만 오전장 들어서 빨간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는 0.39% 오르면서 2,58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8,010원까지 고점 높였지만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170원가량 떨어진 7,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감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호가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생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가량 오늘 상승하면서 11만 7천 원에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BNK 금융지주는 오늘 하락불을 켤 것으로 보이는데요. 0.97% 빠진 1,200원에 장 마감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는 SK텔레콤입니다. 최근 연이은 상승세 보이고 있는 SK텔레콤, 오늘은 0.8%가량 주가 상승폭을 시현합니다. 전 거래일 대비 2,000원 오른 25만 1,0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은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흐름 모색하면서 오늘은 2%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350원 오른 15,0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제일기획은 1.06% 오른 19,0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KB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 오른 57,10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안리는 보합권에서 장 마감하면서 11,400원에 준비하고 있고요. 동부화재 종목은 4.53%가량 오늘 오름폭 시현합니다.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73,8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가 0.93% 오른 21만 8천원에 한국가스공사 종목이 0.23% 상승한 43,25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코 종목이 0.74% 오른 822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입니다. 2.08%가량 낙폭 보이면서 오늘 51,9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 흐름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진입하면서 장 마치는 종목 한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종목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13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펄어비스 종목이 1.98% 상승한 11만 8,50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반면 오늘 골든센추리 같은 경우 약세로 장을 마칩니다. 2.82%가량 주가 빠지면서 3,270원에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콜마 B&H 종목이 5%가량 상승 탄력 강하게 보이면서 33,300원에 HT테크놀로지 종목이 1.68% 오른 727원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 종목입니다. 전 거래일 상한가 진입에 이어 오늘도 1.53%가량 오름폭을 가져갑니다. 13,300원 마감 예상되고요. 제넥신 종목이 2.98% 오른 48,350원에 YMC 종목이 5.10% 상승한 26,800원의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마이크론 종목입니다. 1.6% 오른 5,080원 마감 예고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다소 우울한 모습이었는데요. 정확한 양장지수 마감 흐름과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로 나란히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상승을 이끈 주도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보합권 수준으로 주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로 나흘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이들 종목과 엇갈린 코스피의 행보에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합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이달 2350선에서 2400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도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주도주 역시 변함없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것은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대형 IT주들의 증시 주도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적 발표 시점까지 이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마쳤을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나요? 네, 지수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동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0.74% 내린 2388.70포인트의 마무리를 지었고, 이 코스닥 시장도 1.84% 내린 648.95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 지수에 이어서 바로 수급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각각 418억 원, 279억 원으로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36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566억 원을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억 원, 또 604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는 6천억 원까지 팔아치우다가 현재 5,245억 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인은 4,023억 원, 기관은 1,422억 원을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와 수급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가 나흘 연속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양장지수 모두 하락폭이 조금은 큰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0.74%가량 하락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업종별 마감 동향 어떤지 코스피 시장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업종과 은행업종 그리고 통신업종과 전기, 전자업종, 네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기, 전자업종 같은 경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조금 주목해 볼 만하겠는데요. 지수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는 0.38%가량 상승불 켰고요. SK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장 마치면서 이 주가 하락에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종목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업종은 의약품 업종이 3%대로 가장 크게 빠졌고 그 밖에 비금속 광물업종과 화학업종, 철강 금속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비금속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 밖에 유통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업종, 운송업종과 인터넷 업종 순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영풍재지 17.46% 오르면서 3,7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장에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동아지질입니다. 10% 넘게 상승하면서 13,2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오늘 50%가량 하락세 보여주면서 117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삼양화학 같은 경우에도 16.25% 내림세 이어가면서 1,000원대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3,000원대 상한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국일재지입니다. 전일 대비 23.04% 오르면서 486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간만우 24.79% 내린 6,34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종목 23.97% 내린 1,11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